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포함해서 30년 동안 박물관 인생을 살아온 천진기입니다. 박물관은 오래된 물건을 갖다 놓는 공간으로 대부분 이해하고 있는데요. 박물관은 그 오래된 물건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내려다보는 미래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포항은 거친 파도와 그다음에 철강이라는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전통문화 속에서는 포항은 다양한 민속문화와 전통문화들이 전승되고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동해인 천진기 전 국립민속박물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집으로. 야,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네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곳으로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좋은데요. 포항이라는 곳이 어디 가도 항상 멋지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네네. 여기가 이제 천진기 관장님 이제 자택인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안동에서 30년 살았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30년 살았고, 전주에서 2년 살고, 네네. 이제 마지막 인생을 여기서 살려고 포항으로 기촌을 했고요. 아, 이제 그러시군요. 포항 시민이 된 지는 네. 이제 아직 2년이 안 되는 새내기 포항 시민입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물관장으로 뭐 한 10년을 지내셨고 네네네. 또 박물관에서 뭐 학예사부터 해가지고 지내신 건 근 30년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우물을 판다는 게 참 쉽지 그럼요. 않는데 저는 뭐 복이 많아서 그 공부했던 전공을 직장으로 연결되면서 박물관에서만 그러게요. 한평생을 보냈고 이제 정년퇴직이 한 2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 그 지금 뭐 안신년이신가요? 네, 공로 연수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또 우리 관장님, 제가 이렇게 좀 이력을 보니까 네. 뭐 박물관에 이제 계속 계셨는데 특히나 민속학에 정통하신 학자라고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는 민속학이 뭐 조금 낯설기는 해요. 이렇게 흔하게 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 민속학자. 이게 또 뭘까 생각을 해보다가 인류학도 있고 네, 네. 뭐 지역학도 있고 한데 네, 네. 민속학 다른가요? 뭐 넓은 의미에서 인류학, 민속학은 사람의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네네.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지역을 공부한다면 이제 지역 민속학이 되겠죠. 그래서 민속학 하면 사람들은 옛날에는 뭐 북치고 꽹가리 치고 상목 돌리는 것 생각하는데, 네네. 탈춤 이런 거 생각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민속학이라는 것은 한국인이 하루 동안, 1년 동안, 그다음에 한평생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신앙을 갖고 하는 우리들의 일상생활 문화를 공부하는 학문이 민속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 네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 네네. 이런 것을 연구하는 네네네. 학문이다. 네네.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네네. 같습니다. 어쩌면은 뭐 인류학보다도 더 우리 삶에 좀 더 가까운 학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인류학은 인류의 삶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라면 네네. 그것을 좀 좁혀서 민속학은 한국 민속학은 우리 민족이 어떤 역사적 환경과 자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어떤 생활 문화를 만들어냈고 그러한 풍속들을 어떻게 전승해서 이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민속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 사회 내지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네네. 그다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장님 이렇게 뭐 걸어오신 길들을 좀 보니까 그 12띠 동물에 대한 네네네. 그 이야기들을 책으로 출간을 여러 네, 번 하셨더라고요. 뭐 그런 쪽에도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이제 이른바 민속학 가운데서 네. 민속학도 여러 가지 그 전공이 있는데 저는 이제 동물민속학이라고 해서 동물 민속학. 예, 동물과 사람이 어떤 관계를 주고받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자면 뭐 까치가 오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네네. 뭐 진짠지 어떤지. 글쎄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원래 호랑이인데 호랑이와 관련된 그림 가운데 가장 많은 게 까치 호랑이 그림이 가장 많습니다. 두 개 다 이제 반가운 손님, 네. 반가운 소식을 의미하는 의미도 갖는데 자연과학에서는 뭐냐면 호랑이 사냥을 갔을 때 네. 제일 먼저 호랑이를 찾는 게 아니고 하늘에 빙빙 돌고 있는 까치 까마귀를 찾는답니다. 까치 까마귀는 자연 생태에서는 이른바 청조부에 해당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까치가 위에서 돈다는 것은 밑에 호랑이가 사냥을 끝냈거나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태학적 특징들을 보고 이제 그림 속으로 옛날 이야기 속으로 이제 의미하는 상징으로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동물민속이라는 이제 이런 어떤 동물의 습성과 모습과 그 행동이 문화적으로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렇군요. 안동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민속하면 안동을 우리가 떠올리지 네,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안동 출신이기 때문에 좀 더 민속학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사실 안동하면 전통문화의 보고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네네. 굉장히 다양한 민속들이 있고 전통문화들이 있고 역사가 있어서 거기서 나름대로 성장하면서 많은 것들이 내가 일상적으로 살아오는 생활 방식이 그러니까 학문이 되고 그것이 그 글로 표현하고 공부를 했을 때 다른 지역과 비교를 통해서 또 다른 지역 사람들도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서 민속이라는 건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런가 하면 제가 1980년대 학번인데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좋은 인기 학과들이 많았겠죠. 근데 민속학과는 그때 당시에 전국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그래서 그 당시 아마 안동이라는 성장 배경과 그다음에 안동 지역에 전국에 유일한 민속학과가 있었다는 것들이 제가 민속학을 공부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평생 배경은 학문적인 토양은 안동 문화이고 나의 영원한 간판은 민속학이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과 간판을 갖고 서울에 갔더니만 오히려 촌놈이 민속학이 훨씬 더 인기가 있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들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집사람하고 여기 있으면서 장날마다 다가갑니다. 여청하장, 그다음에 흥회장, 안강장,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장날마다 다니면서 계절마다 달리 나오는 그 장거리들, 그다음에 거기에 갖고 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결국 나의 관심이고 저거이고 그런 걸 보면서 이쪽 그 포항 지역도 참 다양한 생활 문화와 삶의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포항이 너무 큰 현대로 오면서 너무 산업 도시로만 자리매김했구나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장님 보면은 이제 공부는 안동, 대구, 서울에서도 하셨고 이제 박물관맨으로 지내시면서는 뭐 서울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전주에서도 근무를 하셨는데 이렇게 다양한 지역을 경험을 해 보시면서 민속학자로서 그 지역마다 민속 문화가 좀 차이를 보인다는 걸 느끼세요? 차이가 그럼요. 있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네. 같은 나라인데도? 우선 그 가장 큰 차이는 음식, 맛의 차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맛의 총량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평생 먹는 맛의 총량. 맛의 총량을 따졌을 때, 내 고향인 안동이 1이라면, 전주는 한 10이 될 것 같고, 포항은 한 5는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갔는데 먹거리가 차이가 납니다. 거기서 문화의 다양성, 민속의 다양성들을 느끼고요. 두 번째는 귀에 들려오는 사투리, 지역 그렇죠, 그 방언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안동은 안동권 껑이라고 해서 뭐 오셨니께 가셨니께 이거는 능교, 포항은 능교. 묘하게 다르죠. 같은 경상도도. 뭐 거시기 뭐 이런 단어 어떤 지역을 갔을 때 음식 맛을 보고 이런 서로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느끼는 그 다양성이 이질감보다는 오히려 그 문화의 독특함을 느끼게 되고 그 지역을
공부할 필요가 있고 그 지역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똑같으면 우리가 여행할 필요 없죠. 관광 갈 그러게요. 필요 없죠.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민속학 하면은 사실은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학문이라는 생각을 잘 모르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속학은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공부를 해서 현재에 전승시키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미래로 나가는 학문이 민속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의 것은 좋은 것이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의 것도 모르면서 그 다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선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전통 문화는 정말 좋은 장면들, 좋은 미풍 양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장님, 뭐 국립민속박물관에서도 8년이나 계셨고 전주 국립박물관에서도 네네. 2년 계시고 합치면 10년입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을 박물관장을 하셨고 일평생 네네. 민속학 연구에 매진을 하셨는데 그 관장으로 계실 때도 박물관 관장으로 계실 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역할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좋은 성과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좀 그 중에서도 내가 진짜 이거는 뿌듯했다. 이건 진짜 좋았다 하는 거 있으면 좀 듣고 싶은데요. 이제 박물관에는 전시를 통해서 관람객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네. 제가 했던 전시, 기획했던 전시 가운데 두 가지가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청바지 특별전. 청바지요? 네네. 박물관인 민속박물관인데? 네네. 지하철에 7명 타지 않습니까? 예. 아침에 딱 보면 청바지 입은 사람이 최소한 4명에서 5명. 맞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문화 속에 청바지가 굉장히 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민속학 아까 인류학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제 그 다름을 통해서 이해하기보다는 같은 문화 요소를 갖고 세계인을 이해하자라는 생각 속에서 청바지 특별전을 했는데 청바지는 1년에 18억 개가 팔린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청바지를 입지 않는 지역이 없고 민족이 없답니다. 그렇죠. 이러한 청바지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문화적 의미는 민족마다 나라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최초에 이제 미국 서부의 강산 노동자의 노동복이었다면 네. 유럽 쪽에는 아티스트들의 예술 작품을 일단 옮으시고 네네. 그런가 하면 또 인도에서는 인도에는 보통 보면 바지를 입고 보면 그 긴 치마 형태의 윗도리를 많이 입죠. 이 인도 네. 의상에 보면. 근데 어느 부족에 어떤 지역에 가면 그러니까 청바지만 입고 나가면 거리의 여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전시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미국의 90 나는 노인네가 당신은 왜 청바지를 입느냐고 했더니만 청바지를 입으면 좀 섹시해 보이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은 청바지이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지만은 세계적으로 문화에 따라서 청바지를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르더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쓰레기 특별전이었습니다. 네? 쓰레기. 네. 쓰레기를 전시하셨다고요? 네네. 한 개인이 하루에 버리는 양, 그다음에 한 가정에서 하루를 버리는 일주일 버리는 양도 전시를. 사실 그 자연 생태계에서 그 가장 나쁜 생물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쁜 생물종. 우리는 지금 뭐 괜히 성질 나면 개머, 소머, 네. 말머라고 하는데 동물 생태계에서 가장 나쁜 욕? 사람? 인간 같은 놈. 이 자연을 망하게 하고 오염시키고 결국은 이렇게 그 팬데믹을 불러왔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인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 지금 우리 집 앞에 보는 이 꽃들과 나무들과 곤충들과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자기의 영역에서 조롭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딱 들어오면 다 없애버려. 그래서 그 자연 생태계를 망치는 주범이 인간이고, 그다음에 그 인간이 버리는 물건이 바로 또 망치는 쓰레기. 그래서
쓰레기가 얼마나 자연 생태에 위험한 요소인지, 그다음에 그 쓰레기를 또 업사이클링을 하는 네. 경우도 있고 리사이클링 하는 것도 네. 있고 또 쓰레기 산업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또 활용하는지 그다음에 우리 전통 문화에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는 네네.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그 군대 같은 남자들은 그 철모 네네. 속에 하이바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6.25 때 굉장히 많이 그 한국에 많이 떨어져 있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똥 푸는 그 도구로 사용되고 막 이렇게 돼서 절대 한 가지 물건이 있으면 한 가지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게 따라지면 다른 용도로 쓰고 계속 써왔던 그러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었는데 그런 이런- 것들을 전시하신 건가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전시를 했는 거죠. 와. 그랬더니만 사람들은 쓰레기 오면 냄새 나는 줄 왔더니만 이제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정말. 그래서 박물관에서는 저는 박물관에 공부하러 오는 사람 최고 싫어해요. 저는 박물관에 뭐 하러 갈까요, 그럼 박물관에? 그래서 저는 그 예를 들면 물론 뭐 박물관은 전통 역사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죠. 네. 근데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은 1년에 평생 3번밖에 안 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단체 아, 수학여행? 네, 단체 학습할 때. 네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나가는 아이 보고 야, 너 그 무슨 민속박물관에서 뭘 봤니? 했더니 얘 뒷꼭지 봤는데요. 아우, 예, 그 정도로 씁쓸하지만 참, 박물관이 네. 자주 가기는 하는데 강제적으로 억지로 가기 때문에 별로 그 적이 없습니다. 가긴 그래서- 간 건데 간 게 아니죠, 네네네. 사실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발적으로 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박물관에 맛있는 박물관을 한번 꾸며봤어요. 서울에 있을 때. 아니 그렇지 않아도 네. 제가 그걸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네네. 도대체 맛있는 박물관이 뭐예요? 네. 그 요즘 보면 그 빵지순례라고 해서 네, 네. 전국에 빵집 맛있는 집 뭐 젊은 사람들 뭐 몇 시간씩 가서 빵 아, 사 그러죠. 먹고 오잖아요. 서울역에 딱 내려서 10분만 딱 보면 아, 저 사람이 어디서 온지 다 알아요. 그 대전에서 탄 사람은 대전에 빵 하나 사갖고 네네, 부산에서 출발한 사람은 부산에 어묵 사갖고 맞아요. 전주에서 오는 사람은 초코파이 사오고 네네. 딱 들고 오면 야, 저 사람 어디 갔다 오는지 다 알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은 이 먹는데 그다음에 스토리가 있는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속박물관에 젊은이를 오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럼 전국구 빵을 다 여기 매일 전국에 빵집에 있는 거 100개씩 갖다 놓으면 네네. 이 빵 사 먹으러 오지 않을까? 빵 먹으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배부르면 그다음부터는 박물관에 들어가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박물관을 맛있는 박물관. 와. 근데 그게 또 뜻대로 잘 안 됐어. 근데 진짜 재밌는 네. 것은 그래도 시도가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유럽의 조그마한 중소도시에 바이어들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지역의 박물관으로 바이어를 맞습니다. 모시러 예, 갑니다. 예. 근데 그 박물관에 반드시 또 오래된 맛집인 레스토랑이 있죠. 맞아요. 거기서 먼저 그 지역의 네. 맛을 보여줍니다. 야.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전시실로 가서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회사에 와서 이러한 역사 문화 배경 속에 이러한 좋은 제품이 있으니까 사십시오라고.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이거부터 글쎄 사십시오. 말이에요. 좀 아쉬운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맛있는 박물관을 통해서 우리가 별이 몇 개인 박물관의 식당을 한번 레스토랑을 만들고 싶었던 게 진짜 관장님 네. 지금 나열하신 게 정말 일부라는 걸 저도 알고 네, 있는데 네, 네. 이것만 들어도 정말 우리나라 박물관에서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들 기획을 하시고 네, 네. 추진을 하시고 파격 행보를 보여주셨어요. 박물관은 오래된 고물들이 있어서 사람들은 고리타분하고 오래된 가구만 있는 곳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슨 시리즈, 그다음에 쭈라기 공원, SF 영화의 대거장이시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박물관에 견학을 갔답니다. 근데 돌아올 때 한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부랴부랴 다시 박물관 갔더니만 공룡 밑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 아이가 스티븐 스필버그였어요. 얘는
박물관에서 공룡 밑에서 공룡을 살아 움직이는 걸 꿈꿨던 거죠. 그러면서 커서 주라기 공원을 만들어내서 엄청난 세계적인 거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물관은 과거를 공부하고 과거만 아는 역사 문화적인 현장이 아니라 박물관을 찾아가는 모든 이들은 생각 속에 상상 속에 미래를 만들어가면서 꿈꾸는 공간이 바로 박물관입니다. 관장님 30년을 넘게 박물관 맨으로 사시다가 이제 은퇴 앞두고 귀촌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포항이 고향도 아니신데 네. 안동도 아니고 네. 어떻게 포항으로 오셨어요? 아까 저는 전국적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네. 젊을 때는 거의 뭐 현장에 나가 있었으니까 사실 저만큼 이렇게 전국 곳곳에 가본 사람들이 드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퇴직을 앞두고 그러니까 서울 전주를 거쳐서 어디 살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우선 고향과 좀 가까워야 되겠다. 고향과 1시간 거리 정도인 곳에 그리고 또 집사람하고 저는 이 산을 좋아해서 네. 산이 좀 있는 곳이면 좋겠다. 아, 근데 공교롭게 저는 해를 좋아하고 네. 집사람은 대게를 참 좋아합니다. 오. 그래서 이게 이제 합의된 거죠. 그럼 이곳이 어딜까 찾았더니만 안동에서 1시간 거리인 포항. 근데 포항을 피상적으로 알면 굉장히 거친 도시, 산업도시로만 느껴지는데요. 그럴 수 있죠. 한 2년 와 살아보니까 정말 좋은 곳입니다. 포항이 갖고 있는 자연 자산 내지는 산업 자산들은 굉장히 멋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 멋진 곳이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산업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직접 와서 보니까 포항은 자연과 문화와 역사와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이고요. 그다음에 그만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해의 푸른 바다, 그다음에 높은 산들, 넓은 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외지의 사람들은 별로 포항에 대한 것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었는데 와서 살다 보니까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강점을 갖고 있고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옆에 있고요. 그다음에 손재주가 있는 사람 옆에 있어야만 주위의 사람이 참 편합니다. 그러니까 손재주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 이 주위 사람들을 편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 기초는 해보니까 부지런해야 되고 손재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저는 손재주도 없고 부지런하지도 않는데 다행히 제 집사람이 부지런하고 손재주가 있어서 기촌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고요. 내가 만약에 포항에 왔는데 포항 시내로 갔다면 이 포항이 갖고 있는 이 좋은 매력 덩어리를 못 느꼈을 텐데요. 여기 기촌을 함으로써 많은 부분을 느끼는데, 첫 번째가 아침에 창문을 열면 공기의 냄새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도시의 소음이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자연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바라보는 풍광들은 1년 내내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또래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촌, 기항, 기농 등등을 꿈꾸고 있는데, 도시보다는 농촌이 갖고 있는 자연과 함께하는 무한한 경험들은 아마 나머지 인생을 굉장히 풍요롭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 바다도 가끔 보면 좋지만 저는 바다보다는 산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바다는 많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해산물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가까이 있고 또 산도 가까이 있어서 뭐 양쪽 다 일거양득이어서 이쪽으로 포항으로 온 게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지금 뭐 올해는 되지 않았지만 살면서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즐겁게 지금 살고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포항에 대해서 그냥 뭐 산업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좀 뭔가 좀 삭막한 곳이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민속학자시니까 포항에도 좀 민속문화 네네. 같은 것들이 있나요? 굉장히 많죠. 오. 저희 마을,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 마을뿐만 아니고 오위에도 보면 집마다 마을 입구에 동제당이 있어서 마을을 지켜주는, 그리고 네. 맨 정초가 되면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모아서 제사를 모시는 이런 문화들이 내륙지방에 있고, 바닷가에 가면 해신당, 해당당이 있어서 동해안 벼신굿을 거기서 해왔던. 그래서 이쪽 경북 동해안은 특히 동해안 벼신굿의 고향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양하게 전승되어 왔었습니다. 예. 지역적으로. 근데 지금 이제 그게였는데, 포항에 와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포항의 역사 문화를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눴을 때, 60년대 그 포항 종합제철이 들어오기 이전과 이후로 포항이 크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 사람들은 역사 문화에 의해서 컴플렉스를 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없다고 말이냐. 생각하죠. 저는. 그러니까 경주라는 큰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 옆 도시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포항의 역사 문화가 뭘까라고 약간 의기소침하는 그런 경우가 맞아요.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네네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포항의 민속과 역사의 문화를 했을 때 그 포스코가 들어오기 이전에 원래의 포항의 문화와 역사를 저는 잘 정리를 해야 되고, 그것을 그 자리 잡게 전승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도시,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산업도시인데, 포항은 좀 강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철의 도시라는 이미지 때문에. 네네. 그리고 산업도시, 공예의 도시 이렇게 되는데, 가까운 울산 같은 경우는 태화강을 살리면서 그 산업도시에서 자연 생태 도시로 막 바뀌어가는 거죠. 근데 포항도 이제는 아까 이제 맛의 총량이라고 했는데, 네. 산업 총량을 늘리는데 지금까지 이 관심을 가졌다면, 이 산업 총량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 이전의 문화 총량과 현재 전승되고 있는 전통 문화를 통해서 포항의 이미지와 외부에서 느끼는 생각들을 바꿔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의미에서 포항의 산업 총량을, 네. 산업화의 총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제는 문화 총량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그럼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전주 2년 있었는데, 그 전국에서 문화 총량이 최고 많은 데가 전주입니다. 전주는 뭐 손짓이 춤이 되고, 네. 노래가 저게 되고, 뭐 옷이 한복이 되고, 사는 게 한옥이 되고. 그렇구나. 거기는 뭐 산업도시가 아닌데도 지금도 막 그렇게 전통 문화의 긍지를 갖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포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다양한 민속 문화와 역사 전통 문화를 있었는데, 그 이후로 산업 총량을 누리면서 잊혀버려 버렸다. 이제 다시 그걸 발굴해서 자리매김을 하고 의미를 파악해서 이제는 산업 총량과 문화 총량이 함께 가면서 포항의 이미지를 바꾸어가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포항에 국보가 있는데, 포항에 국보가 있나요? 국보가 두 점이 있는데, 예. 신라비가 두 점이 있는데, 예, 예. 냉수리비와 중성리비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신라의 3대 비가 있는데 울진의 비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울진은 그 비 하나 갖고 전시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오면서 신강에 전입신고를 하며 가서 신강면 사무소 앞에 국보인 냉수리 신라비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딱 보고 찾았어요. 네.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봤더니 옆에 무슨 뭐 비각인가 무슨 뭐 이상한 그 아주 뭐 전형적인 그 보기 싫은 그 집을 하나 짓고 그 안에 그냥 아무런 설명은 요망 아무런 적 없이 떡 던져놔. 야, 보물을 국보를 이렇게 취급할 바에는 왜 여기 갖다 놓는지 이해가 안 됐어. 그리고 또 하나의 안타까움은, 네. 저는 당연히 이제 박물관맨이었으니까 네. 포항에 이제 뭐 기비고라든지 영일 그 민속 박물관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왜 박물관이 없을까? 참 왜 이 50만 도시에 박물관이 없는 것은 아마 포항이 유일할 겁니다. 왜 없을까라고 했는데 와서 느끼는 게 바로, 그러니까 산업 총량을 늘리다 보니 역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그다음 경주라는
역사에 큰 도시가 있어서 항상 병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항 사람들은 역사 문화에 대해서 큰 네, 관심을 네. 갖지 않았구나. 그렇군요. 그것을 돌리는 계기가 박물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사람들은 포항에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의 총량이 있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포항은 그 총량이 작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총량이 작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껏 발견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잊혀져 버렸고 관심을 그러게요. 갖고 있지 예.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런 겁니다. 요 예천, 그러니까 예천군의 예천. 안동 옆에 예천. 국립박물관이 만들었어요. 그 예천이 도시 인구가 4만인가 5만인가 그래. 4만에서 5만 사이예요. 그리고 예천은 안동이라는 또 그 큰 도시가 그 전통 문화의 도시가 있어서 그렇죠. 항상 너무 예천 큰 브랜드가 사람들은 있으니까. 굉장히 그 자기네들은 변방이라고 안동의 변방의 그 지역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국립박물관을. 그랬더니만 이 안동과 또 다른 예천의 문화가 있고 거기 갔더니만 예천의 고대, 현대, 그러니까 고세, 중대, 현대까지 한눈에 다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선 그 예천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천 문화와 역사에 대해 생각했던 것이 생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게 갑자기- 안동 문화와는 또 다른 네, 예천의 예천 문화가 문화의 있었군요.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에 초등학생, 그러니까 유치원생, 초등학생, 어른들 다 와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역 이렇게 그 찬란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었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긍지를 느끼는 거죠. 야. 그런 그 박물관 하나가 그런 네. 의미를 가지는 건데 만약에 예. 포항에서도 그런 시립박물관 내지는 뭐 한동의 그 박물관이 만들어진다면은 저는 포항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 포항지철 탱기기 이전의 사람들한테는 역사 문화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경우가 됐을 거고 그다음 그 이후에 들어온 타지의 사람들은 내 지역의 역사 문화의 배경을 알 수가 있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자긍심이 느껴질 거고 그러면 그 박물관 하나로서는 큰 변화를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포항이 이제 좀 문화도시로서의 입지도 만들어 가려면 일단은 박물관을 하나를 딱 짓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 이제 박물관에 예. 있으면서 박물관의 기능을 그다음에 박물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봤기 체험을 때문에 하셨으니까 몸소. 이 포항에 왔을 때 박물관 하나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인도 온다고 했을 때 그때 한참 포항 지진 네. 날 때 모든 사람들이 왜 지진 나는 곳을 가느냐고 해서 그렇죠. 그렇게 위험한 곳이 아니다라고 포항은 참 좋은 곳이라고 왔는데 와서 두 번째 지진보다 더 놀란 게 네. 박물관이 없었다라고 생각. 관장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분인데도 여전히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너무 많으시고요. 영원한 현역.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열정이 아직도 네. 대단하신데 포항에서도 가만히 계실 분은 아닐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저 매일 아침에 5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일신의 안녕과 개인의 영달을 네. 위해서, 두 번째는 내가 그래도 공무원이고 국가의 노고를 30년 먹었으니까 조국과 민족의 무한 발전을 위해서, 세 번째는 인류의 공존과 공영을 위해서, 네 번째는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식물계, 동물계, 인류. 그래서 그러한 자연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지구가 초록별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자연사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러니까 그 신기함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계가 아닌 동물계, 식물계의 다른 것들과 어떻게 함께 어우러서 자연을 같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주의 질서, 우주 질서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도 속에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 것은 박물관, 국립박물관, 지역박물관이 필요하고, 네. 인류의 공존과 공용을 위해서는 아더컬처, 한동해안 박물관, 인류학 박물관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연 생태계 균형을 위해서는 식물원, 동물원, 자연사 박물관이 필요하고, 우주 질서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주가 뻗어나가기 위해서 우주항공 박물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박물관이 평생 박물관에서 꿈꿨는데 이제 포항에서 이런 박물관이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내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네, 네. 5가지 기도라고 말씀하셔서 뭔가 했었는데
저는 사실 민속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유산, 뭐 국가 유산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다는 거 네. 말씀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앞으로 그 박물관 5개 생기는 날까지 네. 포항에서 계속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포항이 이제 나의 고향입니다. 타향도 예. 정이 들면 고향이 됩니다. 딴 데 못 가십니다, 이제. 네, 안 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